오늘은 군부대 강의, 방송, 유튜브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탈북 여군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10년간 상사로 복무했던 탈북민 이소윤 씨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군의 실상과 대한민국 군대의 차이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북한군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그의 증언은 북한 체제의 민낯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줍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며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았던 한 군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의 현실을 접하면서 받은 충격과 깨달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군에서는 매일같이 대한민국을 무찌르고 전쟁을 통해 통일해야 한다는 사상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사상 교육, 점심 식사 후에도 이어지는 혁명 역사 학습, 저녁 시간에도 계속되는 정치 학습까지 모든 일상이 세뇌 교육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암송해야 했고 꿈속에서도 혁명투쟁을 꿔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을 가리켜 괴뢰군이라고 부르며 정체성도 없고 미군 앞잡이 역할만 하는 사명감 없는 군대라고 세뇌시켰습니다. 북한군 교육에서는 남한 군인들이 자주적 의지도 없이 오직 미국의 명령에만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남한 군인들은 돈만 밝히고 향락에 빠져 있어서 진정한 군인 정신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북한군 간부들은 남한군을 비하하면서 우리와 한번 붙어보면 바로 도망갈 겁쟁이들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속에서 북한군 내부에서는 정신력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주입식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질적 조건이 부족해도 정신력과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신승리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훈련 중에도 우리에게는 백두산 호랑이 기상이 있다.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군대는 무적이다라는 구호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이소윤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정말 그런 구호를 외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진짜로 미국이고 남한이고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최고사령관인 김일성부터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를 신격화하며 그들의 지휘 아래서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북한군에서는 최고사령관을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의 명령 하나하나가 곧 승리로 이어진다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는 장군님의 선군 정치 덕분에 우리 군대는 세계 최강이라는 교육을 매일 받았습니다. 이소윤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북한군에서는 개인의 생각이나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과 수령의 교시에 따라야 했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반영명분자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북한 체제나 교육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은 탈북 후 한국을 접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10년간 쌓아온 믿음과 확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소윤 씨는 증언합니다. 탈북 후 이소윤 씨는 한국 군부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됩니다. 북한군 10년 경력을 자신있게 내세우고 갔지만 실제 한국 군인들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소윤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군인들의 체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건장한 체격의 군인들이 즐비했고 심지어 입대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병조차 북한 군 간부보다도 훨씬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에서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체격을 가진 군인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같은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고 증언합니다. 북한군에서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군인들이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식량 부족으로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간부인 이소윤 씨조차도 영양실조로 어지럼증을 자주 겪었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한국군 부대에서 본 군인들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피부색도 좋았고 눈빛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군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샤워 시설은 물론이고 자율 시간까지 보장되는 자유로운 생활 환경을 목격했습니다. 북한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들이었습니다. 북한군 막사에는 난방시설도 제대로 없어서 겨울철에는 추위에 떨며 잠을 자야 했는데 한국군 생활관은 따뜻하고 쾌적했습니다. 심지어 개인 사물함과 책상까지 있어서 개인 공간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시간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군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이 통제되었고 개인적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 정해져 있었고 잠들기 전까지 모든 행동이 감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에서는 일과 시간 외에는 개인 시간이 보장되고 그 시간 동안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박까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이소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의 급식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고기는 물론이고 각종 반찬과 과일까지 제공되었습니다. 북한군에서는 쌀밥도 제대로 먹기 어려웠는데 한국군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에서는 간부도 제대로 못 먹는 음식을 한국에서는 일반 병사들이 매일 먹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군인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군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경직된 표정이었는데 한국군은 자연스럽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고 서로 농담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소윤 씨는 속으로 이런 환경에서라면 100년이라도 군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군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한국군의 환경을 보니 군 생활이 이렇게 인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군인 대우의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북한군 상사 시절 이소윤 씨의 월급은 200원, 생명수당이 80원이었습니다. 총 280원이 한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킨 대가였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 시장에서 사탕 하나가 100원이었으니 결국 생명값이 사탕 3개 정도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이소윤 씨는 그때 그 돈을 받으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기준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다고 회상합니다.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배 한 갑도 제대로 살 수 없었고 가족에게 용돈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군 간부들 대부분이 부업을 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발각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소윤 씨도 몰래 목공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항상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이소윤 씨는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상사라는 계급을 달고도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회상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이병의 월급은 당시 40만 원대였습니다. 쌀 가격과 비교해보면 북한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쌀 1kg이 약 2,000원 정도였는데 한국 이병의 월급이면 쌀 200kg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소윤 씨는 한국 이병이 북한에서는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리후생이었습니다. 한국군에는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각종 수당 등이 있었지만 북한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군에서 다치거나 병이 나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고 모든 것을 개인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군복이나 군화도 개인이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군에서는 국가가 군인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만 요구받았다고 증언합니다. 한국군의 포상 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훈련 성적이 좋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포상휴가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구두 칭찬 한마디가 전부였는데 한국군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소윤 씨는 동기부여 체계가 완전히 달랐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게 되면서 이소윤 씨는 남한 군인의 처우와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군인이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군인을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주는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소윤 씨는 직접 M16 사격을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던 AK-47과 비교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기 하나에서도 남북한의 현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소윤 씨는 총을 잡는 순간부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의 AK-47은 가볍고 나무 개머리판으로 되어 있었으며 실탄 배급도 극히 적어서 1년에 고작 3발 정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훈련용이 아니라 실제 총알이어서 함부로 쏠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군에서는 총알 하나하나가 귀중했기 때문에 사격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총알 없이 조준만 하는 것이었고 빵 소리만 내면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사격은 1년에 몇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소윤 씨는 10년 동안 군 복무를 했지만 실제로 쏜 총알은 30발도 안 될 것이다. 총을 다룰 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사격 경험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표적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나무 판자에 동그라미만 그려놓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M16은 안정적인 구조와 조준 시 흔들림이 적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체험 시에도 한 번에 6발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기의 정밀도와 안정성이 북한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또한 광학 장비와 각종 부착물들도 첨단 기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준경의 선명도만 해도 북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랜 조준 훈련 덕분에 사격 실력은 좋았지만 무기 자체의 성능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에서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무기 자체가 다르면 승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죽창으로 기관총과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북한군은 아직도 일제강점기 수준의 구식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첨단 위성과 케이블 통신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통신 장비는 유선 전화기 수준이었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선이 끊어지면 직접 가서 연결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위성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부대가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무전기의 성능도 뛰어났고 암호화 기능까지 있어서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실제 전투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소윤 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군의 실체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북한은 병력 규모는 많지만 사실상 총알바지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숫자만 많을 뿐 실제 전투력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군은 겉보기에만 강해 보이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고 평가합니다. 북한군의 가장 큰 문제는 군수물자 부족입니다. 총알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군장품도 부족했습니다. 군복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군화도 몇 년씩 같은 것을 신어야 했습니다. 이소윤 씨의 경우도 3년 동안 같은 군화를 신었는데 나중에는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신문지를 깔고 신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방한용품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많은 군인들이 동상에 걸리거나 건강을 해쳤습니다. 연료 부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차나 장갑차 등 기계화 부대의 훈련도 연료 부족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소윤 씨는 전차 훈련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시동도 안 걸고 그냥 안에 앉아서 조작법만 배웠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전시에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이소윤 씨는 연료 없는 전차는 그냥 쇠덩어리일 뿐이다. 적군이 오면 포탄바지 역할밖에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공군력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전투기들은 대부분 구형 기종이었고 조종사들의 훈련 시간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제대로 된 비행 훈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 조종사들은 1년에 몇 번 비행하지 못한다.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남한 공군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반면 남한 공군의 전투기들은 최신형이었고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전술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와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면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소윤 씨의 판단입니다. 특히 GPS나 위성정보 같은 첨단 기술은 전혀 없어서 정확한 타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가진 위협은 핵무기 버튼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군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이 핵무기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과거 북한의 기성세대는 맹목적인 충성심과 세뇌로 체제를 지탱해왔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군인들은 정말로 체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소윤 씨는 지금 북한 젊은이들은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증언합니다. 현재 북한의 젊은 군인들은 부모가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된 배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에도 집에 전화를 걸어 생활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소윤 씨는 요즘 북한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도 돈 걱정을 한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소윤 씨는 요즘 북한 군인들은 체제보다 개인과 가족이 우선이라고 증언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충성심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생존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북한의 여군 비율은 전 세계 최다 수준인 약 18만 명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자원제였으나 현재는 강제로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들까지 군대에 동원해야 할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소윤 씨는 여군들도 대부분 마지못해 하는 분위기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충성할 이유가 없다는 의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이 북한 내부에 널리 퍼져 있어서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소윤 씨는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는 남한 드라마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합니다. 특히 북한의 젊은 군인들은 휴대전화와 USB를 통해 남한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화 접촉을 통해 남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소윤 씨의 분석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남한이 더 잘 살고 자유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소련 유학파 장교들이 서방의 자유, 사회를 보고 와서 쿠데타를 모의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들은 소련에서 공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접했고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북한도 소련처럼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일성에 의해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도 함경북도 육군단에서 쿠데타를 모의했으나 발각되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경제 위기로 군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일부 간부들이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소윤 씨는 당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군인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 내부에는 체제에 불만을 가진 군인들이 많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와 지휘권을 모두 평양으로 집중시켜 쿠데타 성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모든 중요한 무기는 평양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부대는 소총과 기관총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망도 모두 평양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지방부대끼리 연락을 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소윤 씨는 지방부대 간에는 직접 통신할 수 없다. 모든 명령은 평양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조직적인 반란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어 반란의 가능성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군인들의 체제, 이탈 의식이 강해지고 있어서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소윤 씨의 분석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탈북은 늘어나고 있지만 조직적인 반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남북한은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언제든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소윤 씨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북한군은 세뇌를 통해 무자비하게 남침할 수 있지만 실제 전투에서 총을 쏠지 아니면 내려놓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남한 드라마와 문화가 북한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 군인들이 남한 땅을 밟는 순간 진짜 남한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과 실제 현실의 차이를 목격하게 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소윤 씨는 그동안 배운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군인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군이 맞서게 되면 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감정보다 임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소윤 씨는 전쟁에서는 적군은 적군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쟁 억제와 안보 강화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북한군들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소윤 씨는 심리전이야말로 북한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합니다. 심리전의 핵심은 북한군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한의 발전된 모습, 자유로운 생활, 풍요로운 문화 등을 보여주면 북한군들의 전의는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이소윤 씨의 판단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북한군들은 이미 남한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심리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윤 씨는 남북한 비교는 곧 정상과 비정상의 비교라고 단언합니다. 한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들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소윤 씨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핵 버튼을 막을 수 있도록 외교적 대화도 병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억지력도 유지해야 합니다.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소윤 씨는 북한은 힘의 논리만 인정한다. 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한국은 여성 군복무제 논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처럼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국방 의무를 져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소윤 씨의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능력과 의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보는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소윤 씨는 국민 모두가 안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안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소윤 씨의 증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북한은 병력 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낙후된 전력과 약화된 충성심으로 인해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핵무기만이 유일한 위협수단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핵무기 위협만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식을 잃지 않고 심리전을 통해 북한군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소윤 씨는 진실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말합니다. 북한군 상사 출신인 이소윤 씨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안보 의식을 갖고 이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10년간 북한군에서 복무했던 그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귀담아 들어야 할 소중한 증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소윤 씨의 증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자유가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깨어있는 안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